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주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갖고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피자의 미래, 상추의 미래라는 토픽을 갖고 디스커션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지금 유능한 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엔띵스의 김혜원 대표님, 네. 그 다음에 고피자의 임재범 대표님.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 소개는 같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IoT나 데이터 같은 어떤 IT 기술을 가지고 농업에서 식품이라는 밸류체인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아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붙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네. 굉장히 좀 이런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네. 그 지금 컨테이너 팜 예, 맞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물류의 혁신을 가져왔던 솔루션인 컨테이너. 그쵸. 그리고 이 네. 컨테이너가 사실 이런 클라우드나 우리 IT에서도 굉장히 컨셉으로서 큰 혁신을 이끌었는데 컨테이너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완전히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지구상 어디에서나 신선한 채소들을 언제든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채소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솔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류 컨테이너에 그 예, 안에다가 맞습니다. 네. 뭐 상추라든지 아니면 뭐 파라든지 바질이라든지, 네. 바질이라든지 네. 이런 걸 키우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네. 회사.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저희 14년도 1월에 예. 설립을 했고요. 이제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추의 미래를 맡아주신 우리 김 대표님. 또 우리 피자의 미래를 맡아주신 네. 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고피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원입니다. 저희는 뭐 쉽게 말해서 피자가 기존에 이제 좀 크고 느리고 비싼데 그거를 작고 빠르고 싸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1인 피자 브랜드이고요. 네. 김혜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그 오프라인 사업 자체가 이제 그 하드웨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뭐 마찬가지로 IoT나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매장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현재는 뭐 싱가포르와 인도에도 각각 5개씩 매장이 있어서 전 세계 약 10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네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뭐 그 1호점이 대치동이었었나요? 네. 네, 저희 대치 본점이고요. 네, 1호점은 본점. 아니지만 뭐 저희의 네, 가장 맞아요. 상징적인 네. 매장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자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피자의 이제 혁신을 불어일으킬 그 피자인데 가장 인상적인 것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정말 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네.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을 할 수 있고 또 꼭 배달이 아니라도 이렇게 식단할 수 있는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이런 그 정말 풀블론 레스토랑이 아닌 정말 네.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고 또 맛있고 네. 근데 뭐 여기 눈치채셨겠지만은 물론 맛있는 피자와 또 신선한 상추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하고 계신 파밍이나 그 이런 그 농사나 아니면 이런 레스토랑 그 우리가 먹는 식음료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심층 있게 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선 좀 더 임 대표님부터 기술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도우를 매장에서 이제 관리하고 숙성하고 막 이렇게 피는 것들이 어려워서 네. 저희는 도우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뭐 화덕도 이제 피자를 빨리 구우려면 필요한데 이제 화덕을 쓰기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이뤄낸 그런 혁신들, 기술적인 혁신들이고요. 이제 저희는 점점 더 그 AI나 IoT 기술들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그 퀄리티 차이가 편차가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니마이즈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기술 적용이 한국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네. 지금 나가 계신 뭐 인도나 네. 싱가포르에 있는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는 그렇게, 뭐 미래에는 내년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피자를 이 어떠한 그 만드는 데 있어서 퀄리티를 갖다가 계속 네. 유지할 수 있고 네. 또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매장이 네. 그것을 한 군데서 또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시는데 이 그 어떻게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런 중요한 요소로 하지만 또 피자라는 것은 이제 엄연히 음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음식에 맛있는 거를 어떻게 네. 어떻게 그 계속 그 발전을 시키세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저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이렇게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과제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실제로 맛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맛있게 만든 걸 유지하는 거. 그래서 맛있게 만드는 거는 저희 내부에 뭐 셰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뭐 데려온 셰프들도 있고, 뭐 이런 도우 전문 그 식품공학 기술자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100점짜리 상품을 랩에서 100점짜리 상품 만드는 작업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설립 이래로 지금 4년 동안 계속 해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랩에서 잘 만들어도 우리 가맹점 혹은 네. 해외에 나가면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토핑을 트래킹하고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 완성된 피자를 커팅해서 소스 뿌려주고 서빙해주는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그 유지하는 데 좀 포커스를 이제 첨단 기술로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이제 우리가 로봇이 만들어준 피자를 먹는 날이 멀지 않아 오겠네요. 네. 그 엔띵스도 네. 소개시켜 주시죠.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과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뭐 3차 산업까지가 전부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유사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사실 근데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시장이 원하는 작물이 무엇일까 같은 것들을 이제 관찰도 하고 이제 네. 저희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이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배 환경을 연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은 비유하면 과거에 뭐 포드에서 T 모델을 만들면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자동차 산업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는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게 그 농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만이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라서 못 먹는 어떤 작물들도 많고 이게 모두가 즐기기에 굉장히 제약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양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물에 필요한 빛을 낼 수 있는 LED 기술, 그리고 환경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IoT 센서와 데이터 운용 기술, 네. 그리고 뭐 배양액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네. 것들, 또 대량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뭐 금형부터 해서 이런 제조업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개발을 네. 거쳐서 진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중동 쪽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어떤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도 이걸 키우는 사람이 잘 못 키우면 네. 농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요번에 중동에서 성공을 한 게 대략 한 3, 4개월, 그러니까 한 두세 작기 정도가 걸렸지만 저희 농장을 처음 써보는 사람이 저희 농장의 그 하드웨어 솔루션과 이 운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저희 팀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네네.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풀 오토메이션이어서 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누구나. 하는 네. 그런 솔루션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뭐 스마트 시티, 예. 뭐 스마트 팩토리, 예. 뭐 스마트 팜, 이런 맞습니다. 스마트 리테일, 뭐 스마트 레스토랑, 네. 이제 뭐 스마트 피자, 스마트 네. 상추인데 이것을 이제 계속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사실 모든 게 다 어렵긴 했었는데요. 네. 여러 관점이 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리소스나 에셋이나 레퍼런스가 적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이게 농장이고, 하드웨어고, 이런 거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운 좋게 정말 좋은 네. 투자자분들을 잘 만나서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농업 기술을 잘 안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개념 자체를 농장을 만들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산업이라든지 뭐 뮤직 인더스트리라든지 전혀 다른 산업의 기술이나 어떤 컨셉을 저희 농장에다가 적용을 한 게 굉장히 유효한 것 같고. 그래요? 어떤 패션도요? 네. 어떻게? 왜냐면 사실 패션도 보면은 네. 그 SPA 브랜드들 보면 네. 사실 기획부터 제조하고 네. 판매까지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저희가 패션 산업을 예를 들어서 각각의 기술은 아니지만 어떤 뭐랄까요, 뭐 밸류 체인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때 효율을 되게 높이고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모델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물을 키울지부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팔지까지를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중간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엔띵이 만약에 잘 된다면 정말 네. 엔띵스라는 그 farm as a service가 보편화된다면은 네. 이 농기계 만드는 회사들 좀 네. 힘들어지겠는데요? 근데 각각 다른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쌀이나 네. 이런 것들은 기계화율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어요. 네. 옛날에는 손으로 그쵸. 모내기 하고 네. 이렇게 추수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계 한 대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이제 육체 노동 중심의 농업이었던 게 네.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좀 힘들게 일을 하시던 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물을 만들까, 더 깨끗한 작물을 만들까, 더 맛있는 작물을 네. 만들까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향하는 바는 육체 노동은 줄이고 대신에 저희는 그래서 농업이라는 미래에는 거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다. 더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뭐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아예 그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틀리다 보니까 네. 쓰는 단어도 틀리네요. 네. 뭐 기획 아니면 뭐 네. 밸류체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시 그러면 또 임 대표님 그 고피자에 네. 관련돼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주방은 기존의 피자 주방에서 쓰는 기계나 그 주방 기물을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냉장고 정도? 그러니까 모든 피자 오퍼레이션을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도우도 사실 파베이크 도우라 그래서 이제 초벌이 한번 된 도우인데 이거는 원래 피자 업계에서는 음식으로 안 치는 형태의 베이커리 푸드예요. 근데 이거에 저희는 포커스가 됐던 게 이 도우를 매장에서 관리하고 성형하는데 너무 많은 공간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퀄리티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제일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우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야 되고 공장까지 저희는 초기에 지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우도 그렇지만 저희가 쓰는 화덕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토핑 테이블도 그렇고 사실 모든 오퍼레이션의 그 오퍼레이션 플로우부터 그 기계들 그리고 그 제품들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꿈꾸는 그 피자 스마트 네. 피자를 만들 수 네. 있지만 결국
그 엔드 리설트는 5,000원짜리 피자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로만 평가를 그렇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5,000원짜리 피자의 평가에서 우리가 탈락을 하면 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한 네. 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한 2018년, 19년 초까지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되게 많은 걸 개발했지만 네. 엔드 리설트가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해? 너네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의문이 제일 많았고 네. 결국은 F&B는 뭐 마켓 캡도 정해져 있고 네. 뭐 스케일러빌리티도 떨어지고 트렌드도 많이 바뀐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웃이 많았죠. 저희 업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일단 맛이 있어지기 그렇죠. 이고 나서 이제 실제로 매장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해외에서도 이제 잘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당위성이 이제 생기기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걸 새로 만드는 거는 뭐 계속 하고 있는 일이니까 네. 힘들지만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실제로 5,000원짜리 네. 피자의 네. 밸류를 정당화하지 못했던 네. 퀄리티를 내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테크놀로지 자체 안에서도 꼭 이게 IT뿐만 아니라 아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아까 뭐 약간 그 아무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네, 메카니컬 네, 이제 네. 기계 쪽도 네. 많이 하셔야 맞아요. 되고 정말 그 이제 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아니면 주방에 들어가는 네. 화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 만드는 기계들 이게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네. 이제 뭔가 사업체가 하나 간다는 게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와야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 다 이제 이번에 좀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4차 혁명이라 그러면 다 반기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빨리 바뀜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식을 굉장히 네. 중요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좀 뭐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임 대표님부터 뭐 약간 이런 스마트 레스토랑으로 가면은 뭔가 사회적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저희는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먹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에서 사람 한 명은 무조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한 명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을 수는 있어요. 막 네. 0.5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네. 결국은 사람을 반으로 잘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누가 됐던지 간에 첫날부터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슈퍼 휴먼으로 만들어주는 네네.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여러 가지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저희 가맹점주들은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해도 손쉽게 충분한 효율을 낼 수 있고 내가 혹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저희 기술을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모든 인간을 상향 평준화 해주는 기술들을 주방에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노인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한다든지 그렇네요. 뭐 네. 어느 국가의 다른 인종이 한다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헤드 카운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각각의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저희 매장이 많아지면 또 네. 그만큼 저희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외식업의 미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외식업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푸드 웨이스트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이슈인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거를 보편화시킨다든지 네. 이제 요즘에 특히 그 뭐 ESG라든지 이런 environment, social impact, governance 이제는 사업하면서 사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셜 이슈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네. 특히 environment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한 덩이뿐이 없는데 이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제 고피자가 그러한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네. 되겠네요. 네. 뭐 네. 이거는 뭐 데이터로 백업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경험상 우리가 네. 피자 원래 이제 2, 3인용을 시키면 대부분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가 버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당장 버리긴 지금 아마 아까워요. 제 냉장고에도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버리기 아까우니까 네. 조금 이렇게 네. 멘털리 거기다 네. 세이브 해놨다 네. 나중에 들개로 좀 버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확실히 그런 이슈는 좀 덜하죠. 그쵸. 혼자 먹고 끝나는 거니. 네.
그 뭐 엔띵스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farm 예. as a service의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적은 그 리소스를 갖고 네. 많은 생산을 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우선 그 전에 어떤 일자리나 사람에 관련된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쵸. 이건 부정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반대로 가장 소외된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끼 굶으면 배고파서 화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죠. 대부분의 나라와 사회들에서. 네. 그런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약간 소외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도 좀 늦기 때문에 사실 한 수천 년 전의 농업과 지금의 농업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다른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기술이 도입이 돼서 그분들도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이 조성돼야 네네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사실 올해도 보면 우리나라도 뭐 기후변화, 기상이변 때문에 뭐 장마가 50일 넘게 왔고요. 캘리포니아는 산불 때문에 하늘이 붉게 변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무역이 중단돼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 이런 질병으로 인한 무역의 감소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농업이나 식량은 중요한 산업이죠. 네. 근데 외부 환경도 사실 이런 지구 환경에 리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또 농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면 물도 많이 좀 오염이 되고 네. 뭐 농약도 쳐야 되고 네. 좀 하천도 오염되고 가스가 발생하니까 공기도 네.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뭐 에너지 소스 자체가 100%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점차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물 사용량만 하더라도 기존의 농업과 비교를 했을 때 98% 이상 세이브를 하거든요. 예. 98%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 정확히는 사용하는 물이 식물 자체에 보면 물을 먹고 있잖아요, 식물이. 네. 그 물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순환을 해서 공기 그쵸. 중에 나가는 것까지 포집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서 농수산물이 무역과 유통을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팜투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네. 뭐 짧게는 거의 1시간 단위로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비즈니스맨 창업가들의 그 모습, 막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몰입하는 그런 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습이었다면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대표님들이 어떤 철학과 이러한 어떤 그 엠퍼시를 갖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사회적인 임팩트를 갖고 가느냐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고 그게 더 옳다고 봐요. 저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해드렸고요. 근데 창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베스핀 글로벌 대표도 맡고 있지만 또 하나 제 잡은 이제 스파크랩의 공동 대표로 있고 또 초기 그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또 여기 두 분 회사에 우리 엔띵스는 이제 스파크랩에 투자했고 또 고피자는 또 우리 제가 또 투자를 한 회사인데 기억이 나요. 우선 우리 김 대표님 엔띵스 우리 스파크랩 데모데이 때 발표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조그만 화분 갖고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좀 있어 보이죠. 컨테이너도 있고 되게 컴플렉스한 시스템인데 처음에 오실 때는 화분 갖고 오셨어요. 화분.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분을 갖고 오셔서 거기에 뭐 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업이지?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또 창업가로서의 또 창업한 계기도 네. 좀 여쭤보려고요. 네. 우선은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창업을 하고 싶기는 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랄까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는 여러 경험과 환경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에요. 근데 이천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네. 뭐냐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해 있다는 네.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논밭이 쫙 있고요. 네. 옆에는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천의 특산물이 뭐 반도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쌀이 아니라 쌀도 예.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그 반도체로 네. 채소를 키우죠. 네, 이런 이제 경험, 그 어떤 환경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저희가 그 농업회사에서 좀 일을 해보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비닐하우스를 수출하고 처음 이제 농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게 됐었거든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2010년입니다. 딱 10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농업 환경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이상. 그래서 그냥 땅에서만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환경이었고 거기에 한국형 온실을 수출하고 토마토를 키우는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형 온실을 저희가 우즈벡에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잘 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작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토마토를 키울 때 이게 잘 커야 되니까 네. 한국에서 전문 재배사분을 네. 모셔갔거든요. 그랬더니 토마토가 아주 잘 컸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작기에 그분이 안 가신 거예요. 네. 우즈벡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 뭐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뭐 네. 김치도 없고 그래서- 하니까 네. 힘들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농사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그 한 게 사람이 안 가서. 네. 정말 뭐 몇천 평의 농장을 시스템을 한국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안 되는 걸 보고 그때 깨달은 게 이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한데 마치 컴퓨터에도 보면 OS가 아주 중요한데 네. 그때는 그 사람이 OS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배우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자동으로 그냥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처음 아이디어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저희가 농장을 막 크게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화분 하나의 식물을 만든 게 그 화분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그 화분 제품은 이제 최소 물량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한국에서 한 500평 되는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딸기도 키워보고 하면서 이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가 뭘까 찾은 게 이제 컨테이너고 네. 해서 지금까지 이제 디벨롭이 계속 되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네. 화분으로 갔다가 네. 이제 컨테이너에서 네. 이제 또 뭐 컨테이너에서 큰 또 농장으로. 이제 큰 농장으로 예. 이제 가시는 재밌네요. 근데 물론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잡았다고 한들 네. 그래도 창업을 한다는 건 또 네. 틀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발명과 비즈니스는 네. 분명히 틀리니까. 네. 근데 왜 내가 꼭 창업을 해야겠다 이걸 갖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성향과 주위 환경에 많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벌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벤처 1세대가 막 등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용돈을 벌고 싶으니까 학교 홈페이지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동네 지금은 다 모바일 앱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또 각 뭐 가게나 회사들이 홈페이지가 없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막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네. 하던 네. 때라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면서 용돈 벌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당연히 창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고등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그 아무튼 홈페이지 때문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 때문에 창업한 사람이 여기 또 안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의 웬만한 그 아마 게임 그 업계 네. 지금 아마 창업자들 다 그렇게 시작하신 네, 것 한 같은데 번씩은. 한 번씩은 네. 다 그걸로 왜냐면은 이제 다 홈페이지 필요하고 예. 그거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로 나도 해보 뭐 네. 별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네. 했잖아요. 그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이게 Farm OS 이제 네. 그거를 갖다가 한 사람이 안 가니까 안 된다. 아까 비슷한 네,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논리죠. 참 네. 두 대표님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싼 점이 많다라는 네. 걸 느껴요. 그 임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질문할게요. 네. 창업한 계기. 네. 뭐 그 전에 이 산업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레거시 산업이고요. 네. 외식업도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아 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휴먼 디펜던트하고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근데 인건비는 비싸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 하려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기계도 만들고 이 사람을 조금 더 사람을 덜 이제 사람의 조금 더 인디펜던트하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제가 창업을 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창업을 할 때까지도. 예, 저는 되게 액티브한 컨슈머거든요. 저는 뭐 나이키, 맥도날드, 뭐 애플 막 이런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네. 평생 뭐 마케팅을 계속 공부하고 광고회사 다녔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피지컬 프레젠스가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피자를 창업한 것도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맥도날드에서 피자 팔면 훨씬 더 우리가 자주 먹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피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네.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쵸. 파고들다 보니까 네. 왜 이게 맥도날드에서 안 되냐. 피자 안 팔지? 그러니까 피자 만드는 게 어렵대. 왜, 네. 왜 어렵지? 그래서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방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거기서 도우랑 이제 오븐이 되게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집에서 막 뚝딱뚝딱 이제 만들어 본 거고 화덕은 조그만 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푸드 트럭으로 저는 창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2016년에 제가 처음에 푸드 트럭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케이. 저는 그게 창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맥도날드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이제 한 개 문제를 하나씩 네. 찾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푸드 트럭을 네. 하고 있었고 네. 푸드 트럭이 대박이 났죠. 네. 2016년에 이제 밤도깨비 네. 야시장이라는 네. 그 여의도에서 처음 시작한 거에 들어갔는데 예. 첫날 이제 완전 소위 말해 세핑 트럭으로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다른 푸드 트럭 하시는 분, 그 네. 푸드 트럭은 굉장히 이제 약간 허슬링 비즈니스입니다. 네네네. 길거리에서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트럭 새 건데 막 이러면서 네. 막 남의 트럭인데 막 들어와요. 어. 그랬는데 그날 저희가 첫날인데 300만 원 팔았거든요. 와우. 근데 그게 저는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한식당을 하시는데 어. 인사동에서 한 5시간 만에 300만 원 팔고 왔다니까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셔왔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한 1년 동안 매 주말마다 하루에 막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피자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푸드트럭이 목표가 아니었고 맥도날드를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매장으로 사업을 한번 점프를 해보자. 그래서 푸드트럭이 잘 되지만 그만하고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서 매장을 내본 거죠. 그래서 그게 2017년에 이제 매장을 냈고요. 네.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원래 그 취지하고에 안 맞으니까 그걸 접고 이제 새로운 걸 네. 시작한다는 거. 아니, 네. 저도 이제 임 대표님 그 고피자에 대해서 기억이 이제 그때 저희 이제 스파클럽 이제 마루 180 그 아산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그 납품하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근데 무슨 약간 좀 프로즌 피자 같은 네. 그냥 우리 슈퍼마켓에 사는 뭐 그 정도인가 보나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네.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와 이거 정말 좀 화덕 피자 같은 그 도나 아니면 그 느낌이나 그 쫀득쫀득함이나 여러 토핑에 대한 퀄리티가 그냥 완전히 바뀐 뭐 똑같아요. 그 플라스틱 그 잘 맞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네.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우리도 대단해요. 저 사람 말 믿고. 근데 그 참 그래서 창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업이라는 게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지만 이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하거나 그게 꼭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보잘것 없고 정말 작은데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뭐 저는 그걸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의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창업 얘기도 했고 그 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분 다 해외에서 지금 또 네. 하고 계시잖아요. 좀 네. 해외로 좀 토픽을 돌려서 아부다비에 네. 나가 계신다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의 아부다비라는 지역에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처음 이제 중동의 그 고객 파트너사를 만나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중동에서 이런 농업 자체가 없고 식량을 뭐 90% 이상 다 수입에 그렇죠. 의존하는데 네.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중동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게. 여기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쪽 파트너사도 이제 한국 농장도 와보고 너무 좋다. 근데 중동에서 해봤냐? 예.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파트너사도 대단한 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 크게 처음에 말고 컨테이너 한 동만 보내서 한여름에 이제 예. 7, 8월에는 거기가 뭐 엄청 덥거든요. 네. 뭐 60도 이상 올라가는데 체감이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저희가 해본 적 없지만 보내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7, 8월에 컨테이너 한 동을 보내서 되면 다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예, 그리고 한 동일 때 표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냈고 아주 성공적으로 재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부터는 POC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증 사업 겸 하는 네. 농장을 1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믿지 못할 만큼 정말 그 진한 상추의 푸릇함을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워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코로나 같은 네.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실제로 식량 수급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져서 중동 국가들이 그 식량 안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식량 안보 특임 식량 장관도 안보, 그쵸. 예, 장관도 저희 네. 농장에 와서 보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좀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 이런 저희가 하는 산업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회사들은 사실 뭐 수천억의 투자를 이미 그럴 것 받고 같아요. 예. 저희보다 먼저 중동에 가서 예. 뭐 어떤 큰 항공사와 조인트 벤처도 만들어서 네. 이런 걸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그 회사들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거는 이미 채소들이 나와서 아주 좋은 레스토랑들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이제 파트너사나 현지 기관이나 정부 기관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것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크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해외 진출도 하고 이제 해외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겉에서는 이제 되게 웃으면서 이제 받아치지만 이제 제일 짜증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와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별 차이점도 없고 뭐 네. 그거 갖고 뭐 사업까지 하냐 네. 뭐 barrier to entry가 낫지 않냐 네. 딴 데가 더 큰데 뭐 이거 뭐 잘 되겠냐 네. 뭐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네. 무슨 자신감 네. 갖고 그 큰 회사들을 다 이길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아주 작다 보니까 네. 가장 빠르고 가장 그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나 구조가 뭘까를 생각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걸 직접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나 이런 개선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또 그냥 컨테이너를 한 동 한 동 파는 게 아니고 모듈형으로 정말 큰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올해 1월에는 그 CS라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출품을 했고, CS 역사상 정말 처음으로 이런 농업이라는 솔루션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거기 참여하는 수천 개의 회사들이 수만 개의 제품을 전 세계에서 출품을 하는데 딱 30개 정도 네. 뽑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과 LG와 이런 큰 대기업들만 한두 번 이런 네. 상을 받는데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도
다르구나라는 걸 되게 인식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형태 자체가 이런 컨테이너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팜에서 프로덕이라고 저희가 맨 처음에 작은 화분을 만들었다 보니까 농장을 마치 뭐 자동차나 제품처럼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그 농장 안에서는 이 식물들이 완전히 규격화된 환경 안에서 대량 생산이 돼요. 네. 그게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완전 새로운 컨셉인데? 네. 라는 걸 높이 봐준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이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파밍 에서 서비스라고 네. 농산물인데 마치 서비스처럼 그냥 제공받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아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증명이 된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동 시장을 나갈 때 네. 그런 큰 막 미국 회사들보다 먼저 빠르게 늦게 나갔지만 빠르게 증명을 한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밍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고 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툴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잘 돼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해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다 보면은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해주죠. 이렇게 스냅들. 근데 막상 이제 여기 이런 분들 계시니까 막상 다 해요. like 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해외 진출? Everything. 근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 네. 확실히 철학과 프로세스. 피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인도, 싱가포르도 나가 계신데 네. 좀 의아하기도 해요. 네. 한국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뭐 갑자기 왜 인도? 갑자기 네. 어떻게 싱가포르까지 갈 생각을 했는지. 사실 저도 뭐 인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두 분 다 가봤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갈 생각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뭐 기회가 돼서 이제 인도에 한번 일단 가보기나 해보자. 네. 이제 이런 제안을 받고 투자자분의 제안을 받고 이제 인도에 직접 가봤죠. 네. 근데 진짜 이제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견문을 넓힌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인도에 가면 약간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넓고 세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구나 라는 거를 이제 되게 많이 인도에서 느꼈고, 이제 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에 도미노 피자가 전 세계에서 매장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네. 미국 다음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큰 피자 시장을 갖고 있는데 도미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아직 그 피자 불모지들이 너무 많고 사실 도미노는 아직 약간 프리미엄 푸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 하는 가성비 있고 편리하고 그 1인 피자를 하면 인도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첫 my first 피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면 조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처음 공항에 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좀 하얗고 이제 막 그때 네. 양복 입고 네. 캐리어 끌고 갔으니까 바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뇌물을 달라고 아니면 못 돈도 나간다고 뜯기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 경험을 하면서 네. 공항에 한 3시간 정도 붙잡혀 있었는데 돈이 캐시가 없으니까 그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발붙이고 숨만 쉬는 것도 좀 핵심 경쟁력이 네.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내가 법인 설립하고 매장을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걸 꼭 해보자, 그리고 버텨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간지 4개월 정도 만에 저희가 법인 설립부터 100% 자회사로 설립해서 매장을 4개월 만에 냈어요. 네.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매장을 내서 벌써 이제 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매장이 5개까지 이제 네. 커진 거죠. 그리고 그 인도에서도 뭐 피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자 알고, 저희 이름이 쉽잖아요. 고피자. 고피자. 고피자 이러면서 되게 이제 한 번에 그 컨셉도 이해를 하는 거죠. 빠르게 나오고 싸다. 혼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되게 오히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진출하기가 용이했던 것 같고요. 인도라는 힘든 시장에서도. 네, 그렇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나와서 그 시장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동남아를 주로 넥스트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피자 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는 올해 이제 코로나 터진 직후에 3월 달에 저희가 진출을 했는데 이제 벌써 한 6개월 만에 매장이 5개가 됐고, 이제 다음 달이면 월 10만 불
매출을 돌파를 하거든요. 뭐 한국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싱가포르에서도 그냥 피자래. 근데 혼자 먹을 수 있고 싸고 빨리 나온다. 그리고 거기 토핑이 뭐 네. 불고기 토핑.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K푸드 키워드를 네, 얹어서 네. 이제 피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비이클에 네, 네. 예, 한국적인 걸 얹어서 네. 저희 베스트셀러가 뭐 양념치킨 피자, 불고기 피자 이런 것들이 지금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약간 재밌는 요소가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K-팝 그런 거에도 네,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K-푸드라는 게 우리 K-컬처, K-문화를 이제 수출하는 게 있어서 꼭 그거를 무슨 한복이라든지 뭐 비빔밥 그런 게 네, 아니라 맞아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피자에다가 한국 요소를 얹혀서 보편화시켜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새로운 그 네, 네. K 그 컬처나 K 시스템의 그 미래가 아닐까. 그리고 요번에 그 왜 그 한국 그 왜 관광 그 네. 완전 되게 네, 대박 맞습니다.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추나 상추쌈 같은 것도 잘 되려면은 신선한 상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엔팅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저력이 근데 주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한데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스파크랩의 취지가 이제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 때 뭐 인천 가서 하면 된다. 거의 공항이 있으니까. 우선 아니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선 가야 된다. 우선 가라. 네. 여기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 봐야 네. 뭐 소용 없으니까 우선은 비행기표 뭐 아무튼 해가지고 가는 게 첫 번째 네. 미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저도 그 네. 뭐 저는 뭐 해외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해외 진출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아직 좀 프레시하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한지 알잖아요. 해외에서는 그거를 다시 그냥 그 채널만 바꿔서 다시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오히려 줄여가지고 해외에서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가로서는 해외 진출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뭐 하기야 뭐 김 대표님 뭐 화성까지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스파크랩 데모대에서 마지막 장이 우리는 화성이 우리의 화성에 팜 시스템을 이제 엔팅스에 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미래에 대한 포부와 또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 전체 크루들이 공감하는 어떤 꿈 중에 하나가 화성에다가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성에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빠르면 2025년 그리고 거기에 아예 사람이 정착하는 거는 203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서도 근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농장을 거기서도 상추쌈을 먹어요. 그렇죠. 네, 샐러드 먹고 거기서 피자도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농장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콜로나이즈드 할 때 네. 농장을 만드는 게 실제 완성 네. 그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리는 건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렇다고 뭐 화성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화성이나 네. 좋고요. 아니면 전 세계 도시에마다 저희는 네. 이런 저희 농장을 만들어서 네. 결국 일단은 화성보다 더 중요한 게 지구에 네. 사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하고 더 맛있고 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먹거리들을 네. 안정적으로 네.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어떤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네네. 많이 되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보면 저희가 중동 갔을 때 되게 뭐랄까 스스로 되게 힘이 됐다고 할까? 아까 한국인의 어떤 네. 이런 K 시스템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동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동에 옛날부터 되게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었었는데 네.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와서 노동을 한대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전 세대는 노동자로서 이 육체 노동을 하러 왔는데 네. 다음 세대가 되니까 다 관리자이자 경영자이자 이런 사람이 온 게 유일하게 네. 바뀐 게 한국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큰 빌딩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한 게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죠. 예, 버즈칼리파 같은 그렇죠. 가장 높은 빌딩도 다 한국에서 맞아요. 예. 한국의 기술로 지은 예.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정말 큰 시스템 아니면 네.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네. 그걸 우리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참 약간 듣다 보니까 좀 강제무량도 하고 네. 정말 그 저력도 있고 참고로 제 본적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네, 남양. 그래서 나중에 같이 가시죠. 아, 거기. 네. 컨테이너 싣고. 한 시간 반 정도. 네. 뭐 이천도 뭐 맞습니다. 경기도니까. 네. 그 네. 고피자 또 똑같이 좀 포부와 못하신 그 말씀. 피자라는 음식이 이제 보통 행복할 때, 네. 뭐 파티할 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고 실제로 이제 동남아에서 이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좀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찾기 시작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피자의 액세시빌리티를 엄청나게 낮춰서 그냥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자를 사실 평소에 피자를 못 먹었던 나라에서나 뭐 지역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피자를 먹음으로써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감성적으로 네. 더 해피한 삶을 살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브랜드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고요. 네. 그래서 뭐 한 예로 뭐 한국에서도 뭐 소외된 지역에는 사실 이런 피자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가격 네. 때문에 네. 혹은 뭐 배달이 안 돼서. 근데 저희는 어디든지 매장을 작게 효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피자를 먹을 수 있고 혹은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그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피자를 먹으면서 삶의 질이 좀 개선되는 네네. 효과 그런 것들을 브랜드 차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저희는 전 세계에 10,000개 매장을 내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스탠다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국내 사실 외식 산업이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잘해요. 거의 진짜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너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자본 시장에 이제 이걸 대입을 하면 맥도날드는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는데 그쵸. 한국에서 제일 큰 외식 기업은 2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사실 1조가 안 되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상장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글로벌한 시장을 타겟해서 진짜 맥도날드에 네. 버금가는 네. 정도의 자본 시장에 인정을 받는 그런 네. 사업으로 키워서 네. 꼭 한국에서의 그 외식 기업에 대한 좀 부정적인 네. 인식 그리고 한계 그것들을 저희가 꼭 깨고 싶어요. 그리고 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아이템으로 갖고 있고 예. 또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력과 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네. 고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하고 That's 희망하고 really 있습니다. exciting. I mean, that's exciting. 뭐 이렇게 두 분 얘기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이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바로 앞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각각 맡은 분야에서 지금 혁신을 조합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더 많은 사람한테 어떠한 더 그 이익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4차 혁명이나 기술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방법이고 그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 가치 추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굉장히 무슨 교육 방송 얘기 같은 흘러가긴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뭐 또 오늘 또 영감 받은 거는 우리가 어떤 K-푸드를 전파하는 게 꼭 비빔밥, 뭐 떡볶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구나. 정말 이게 다양하구나.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왔었던 그런 농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농경사회라는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4차 혁명 시대에서 승화가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